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 또는 배울 때 어린 시절에 선배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좀 많았고 또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익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컬러 피커를 열고 제가 지금 시작하는 그림은 그냥 하늘에 보통 하늘에 집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는 보통 많이 쓰이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스타트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일 부분은 아마 하늘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늘 비율의 색감의 비율은 블루를 기준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만약에 그림이 보인다면 하늘의 기준을 두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 맞춰서 모든 색을 배열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 블루톤을 이게 정하는데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둡게 시작해두고 컬러 채도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돼요. 하지만 이 시작 지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뀐다는 거, 배열이. 이 시작은 바꿀 수 없다는 거, 중간에. 그걸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무난하게 채도도 적당히 있고 밝은 이런 컬러, 이런 블루톤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찍어 볼게요. 자, 이제 하늘의 색이라고 이걸 가정을 하고요. 이 하늘의 색에서 우리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갈 어떤 요소들, 하늘의 이제 톤, 그리고 하늘의 그 색 변화, 그리고 주변의 색깔, 그리고 물체의 색깔들, 그것들을 여기다 다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늘 쪽으로 우리가 보는 햇빛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 함량이 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또 오른쪽으로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늘 색깔에서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쪽으로는 채도를 좀 더 높여서 이쪽으로 일단 제가 먼저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색감들 잠깐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다고 우리가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이런 지점, 이건 좀 특수한 지점이겠죠? 채도가 좀 떨어지고. 자, 여기 있는 배색들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색깔이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색깔의 배열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조건은 시작 지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좌표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긴 한데, 이쪽도 보면은 채널이 이쪽으로 상승하는 쪽, 약간 좀 더 차가운 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늘의 그라데이션 효과라든가 그런 색감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제 다시 중심톤을 가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채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화이트 함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채도가 올라가고 블랙 양이 들어가고 이 차이로만, 그리고 채도는 건드리지 않고 이 차이로만 가지고 간다면은 같은 채널 안에서 색감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겠죠.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좀 색이 단조로운 느낌이 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밝은 톤과 중간과 그 다음에 저채도와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색깔을 지금 전부 다 다르게 배열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블루 쪽에서는 이제 점점 어두울수록
이런 차가운 쪽 색깔로 진입을 하고 밝은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색깔에서 이게 이제 중심 톤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열을 해 나간다. 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 멀리 있는 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닥도 있을 거죠. 근데 하늘 쪽에서 가까운 쪽은 아마도, 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어요. 산 색깔도 돌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산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산이 있겠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린톤을 가볼게요. 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에메랄드 톤 나고 중간쯤 오면은 진 녹색이 됐다가 좀 더 내려가면 좀 연두색으로 되죠. 여기서 온도차는 있겠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따뜻해지고 올라가면 차가워지고, 항상 중심에서 올라가면 차가워지죠. 그죠? 자, 이런 느낌이고, 한 중심 정도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색감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하늘하고 지금 색깔하고 명도 차가 별로 나지 않죠? 이렇게 이 정도 색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늘톤 찍어 볼게요. 하늘톤은 이쪽이죠. 이 지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자, 여기랑 비슷한 지점에서 한 이 정도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명도와 채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색 배열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녹색에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지금 위에서 파란색 배열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좌우측으로 또 분배를 시키는 거죠. 아까도 하늘도 어두우면 좀 이런 색깔로 바뀌었고, 녹색도 좀 하늘색 밝은 쪽도 이제 화이트 함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자, 화이트 함량을 좀 올리고 따뜻한 색으로 좀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더 차가운 색을 좀 가고 채도도 좀 있고, 아까도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먼저 배열을 해보는 거죠. 바닥은 무슨 색깔이죠? 바닥은 노란색이겠죠.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시작 지점의 색깔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빨간색으로 간다던가 너무 연두빛이 나면 그렇겠죠. 이렇게 적당한 노란색 지점에서, 원래 여기 처음에 블루로 잡았던 컬러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또 지정을 해주고,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끼리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죠. 자, 밝은 쪽에서도 화이트 함량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자, 어두운 쪽에서 이렇게 채널을 좀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배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색깔로만 그림을 그린다면 굉장히 단조롭겠죠. 너무 채도도 높고 단조로운 느낌이 날 겁니다. 채도나 어떤 중간 톤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 그린 톤과 이 바닥에 있는 노란 톤하고의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중간에 들어갈 어떤 느낌들이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느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중간. 그리고 근데 이 색깔들의 어떤 명암이라든가 어떤 그런 색깔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그 색의 배치니까 어떤 다른 사물이겠죠. 그 재질 본래 색깔들이 배치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 어울리는 색깔들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명암톤은 여기서랑 또 다른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건 또 다른 색감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열이에요. 배열이 잘 되고 균형 있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배치, 어울릴 만한 색깔들을 찾아보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와 중간 지점에 뭐가 어울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와 이거. 자, 노란색하고 이런 초록색하고 만나면 어느 정도 느낌이 날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색깔이죠.
약간 올리브 색깔, 그렇죠? 이런 색깔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중간에 맞는 이런 색감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와 이쪽과 이쪽의 색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녹색과 이쪽 색감의 결합된 중간 지점의 색깔을 한번 더 찾아보는 거죠. 여기랑 여기. 그렇다면은 여기랑 비슷한 색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조금 더 붉은빛과 이쪽에 섞였으니 조금 더 어두운 색감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짙은 느낌. 여기보다는 좀 더 짙은 느낌. 좀 더 채도도 있을 거고 좀 더 어두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이쪽 지금 제가 찍어둔 색감이 완전히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면 어울릴 것이다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중간 지점을 이렇게 연결 지점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가겠죠. 용도가 뭐냐? 배치입니다. 배치. 색의 배치. 이건 명암도 아니고요. 명도도 아니고 채도의 조절을 하는 그림의 과정이 아니에요. 배치요. 기본 배치.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 배치만 가지고 디자인만 해도 나와요. 색깔들이. 어떤 느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색깔들로만 이렇게 배치만 해도 이렇게 그림들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울리는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명암이 들어가고 반사광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색감의 기준이 처음 나오는 요 기준이 본인한테 없으면은 굉장히 그림이 헷갈려져요.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색깔들이. 물론 이 색깔을 직접 쓰고 이 과정으로 그리진 않겠죠. 여기서 이제 채도도 추가되고 조금 더 빛에 고려된 색깔이 더 추가되고 또 명암에 고려된 색깔이 더 변화될 거고 또 여기서 반사광에 또 영향을 받는 색감이 또 변화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기준에서 변해야 돼요. 여기서 변하지 않고 본인이 막 추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상상 속에서 끄집어내려다 보면은 얘네들과의 어떤 연결 지점이 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그림을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이런 컬러의 어떤 그 기초 컬러, 그러니까 주 색감을 내 머릿속에 놓고 이건 시작 지점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 환경에 맞게 이 색감을 분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색에 대한 어떤 감정을 더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색감, 가끔 그림 보면 이런 거 있죠. 좀 더 회화적이고 좀 풍부하고 그런 그림들은 이제 이런 색깔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스산하고 조금 암울하고 우울하고 좀 약간 매트한 그림들은 이제 이 색감들이 굉장히 폭이 좁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넓게 펼칠수록 회화적이고 풍부하고 좁힐수록 굉장히 그래픽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색을 배치를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분포를 시켜 볼게요. 이 색깔은 어떤 명암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물체의 기준이라고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물체가 이 근처에 있다. 이런 색감을 갖춘 물체가 이 중간에 마침이 있어서 연결이 된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좀 더 분포한다면 여기 색깔에서는 이제 주변에 어울리는 색은 조금 더 블루로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블루 채널로 들어가고 더 짙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두워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색감들이 마치 그라데이션 톤처럼 쭉 연결이 돼 나가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단 여기서 하실 때
색감들을 굉장히 분포를 많이 시키더라도 이 명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랑 여기랑은 많이 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여기서부터 약간 당연히 색감의 그 짙은 농도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여기서는 서로 명도차가 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채널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차츰차츰 옮겨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좀 더 옮겨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 또 가면은 일로 또 옮겨 갈게요. 이쪽에서도 이게 거의 이제 블루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밝은 쪽도 가볼게요. 밝은 쪽도 밝은 쪽으로는 차가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죠. 따뜻한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색감도 이렇게 명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색깔. 색감이 이건 좀 채도가 낮네요. 조금 더 밝게. 이런 색감. 색감이 보면 전부 다 다르죠. 이렇게 배열해야 돼요. 색감이 너무 비슷한 상태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배열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이 기준을 화이트 함량이랑 채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준 느낌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쪽 노란색도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배열하는데, 노란색과 이쪽 계열에서는 이제 채도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쪽으로. 채도도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약간만 이 안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은 바뀐 느낌이 나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은 이쪽과 이 사이니까 약간 레드기가 있는, 이쪽에서 레드가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배열을 해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블루 쪽으로 가볼게요. 블루 쪽도 조금 더 분배를 해본다면은, 자, 이런 색깔 채널이지만, 자,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이 우측에서 이쪽 방향으로 다시 퍼뜨리면 조금 더 이런 쪽 약간 퍼플 계열 색깔 같이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색깔이 조금 진하네요. 조금 더 채도를 낮춰서, 이 정도. 그리고 왼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들을 더 배열을 더 많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